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파는 분열로 망해요. 좌파는 악수를 떠서 망합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깜빵에 가니까 광화문도 공과리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나오니까 전부 다 결집이 다시 되고 있는데, 황교안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결국은 투신 자살을 했잖아요. 예, 김건희 네. 재판 그 2심을 네. 맡아서 선고한 그 판사를 그랬습니다. 김건희가 원래 그 나하고 같이 서부지방법원에 있었잖아요. 네. 서부지방에 있었는데 원래는 1년 8개월 받았단 말이야. 예, 예. 선고를. 예, 근데 고등법원에 가서 4년을 때리니까 예.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 원래는요 법원이 올라갈 제일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올라갈 때 항소심, 상고심 갈수록 줄어들. 낮아지죠. 예. 예.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4년을 때렸단 말이야. 원래 네. 1년 8개월 1심에서 1년 8개월 때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뭐 예를 들어서 실수도 하고 해도 자살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죽을 각오로 한다면은 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고 정말 지옥 가는 게 뻔한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근데 이제 모스탄 대사, 어제도 방송했지만 모스탄 대사하고 그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반드시 대포콘을 다시 때려가지고, 대포콘을 때려서 그 이재명을 빨리 체포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을 다시 현역 대통령으로 돌이켜야 된다. 아 근데 모스탄 대사도 그 세게 발언하더라고. 모스탄 대에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더더욱이 이번에 그 SNS에서 한 것, 그분은 뭐 공직자이면서도 또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최근에 그 부정선거 이슈, 그 다음에 마두로, 또 이란, 하메이니 이런 것들하고 뭐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뭔가 뭐 미국으로서도 어떤 뭐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근데 그 에너지 차관보가요, 예. 윤석열을 빨리 석방하라. 예.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예. 그리고 지금 그 참 조이대도 좀 사람이 멍청한 사람 같아. 저 대법원장도.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자기 자판인가 파기 자판 했으면 그렇죠. 파기 자판했으면은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지요. 예, 아예 대통령 후보로도 못 듭니다. 그리고 저 네. 이재명 깜빵하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완전히. 근데 이제 파기 자판을 하고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그 2심에서 정말 세계 사법 역사상 이상한 판결이 난 거죠. 아니 근데요, 예. 파기 자판을 했다 할지라도 고등법원에서 재판은 계속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사도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네. 참 형편없다는 것이, 저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김건희 항소심을 맡은 네. 판사가 뭐 그 유세 서놓고 간 것도 있고, 너무나 미안하다. 예. 네.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근데 때는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미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 판사 개인의 이런 것보다도 개인으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으면은 지금 저
박성영 검사처럼, 예? 싸울 수 있죠.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는데도 사법부 다른 판사들이, 예? 사법부 전체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예? 완전히 붕괴했다는 겁니다. 내가 서두에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악수로 망한다. 이재명의 그 고등법원 재판법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또 청문회까지 다 했는데 이것은 망구의 진리야, 망구의 진리.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기서 뭐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반드시 뭐 좌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요. 에?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니까요. 아니 이승만이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일국론을 안 세웠으면요 그때 이승만의 그 정적이 박헌영이잖아요. 박헌영. 뭐 정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은 네. 이승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렇죠. 김구마저도. 맞아요. 예. 김구동. 예. 그런데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승만을 그것도 한성 감옥에서 맞아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승만의 업적 중에 정말 6.25 예, 한국 전쟁을 정말 메가더 장군과의 특별한 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게 한 한미 동맹까지, 예? 참 지금 생각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정말 그때 보잘것없는 그런 약소국가하고 이런 대등한 한미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이거는 아주 그 역사학자들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들이 회자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날 건국할 때는 예. 우리나라의 경제가 인도 다음에 예. 가장 가난한 나라 70%였습니다. 70%. 문맹률이 거의 78%, 80%. 문맹률이. 예. 근데 이승만은 천재야.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승만이 천재냐면은 초등학교 교사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교사들은 군대 안 보낼 테니까 군대를 안 볼 테니까 야학을 가르쳐라. 동네마다 가서 그때는 뭐 호롱불밖에 없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동네마다 이래서 한글을 왜냐하면 글을 모르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80%가 맞습니다. 통시글이라고 들어봤어요. 통시글요? 정말 그런 것이 화장실에 가서 응아하면서도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게 한글이란 말이야. 통시글이라는. 그래서 통시글이라는 거야. 화장실에 가서 그것도 기억, 니은, 아야, 의여 다 외워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근데 이거 국민들이 80%가 글을 못 읽으니까 이런 문명 국가에서 어떻게 건국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 초등학교 교사들은 군대 안 보낼 테니까 초등학교 의무제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 지도자들은 국가 지도자는 이런 뚜렷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몇십 년 뒤를 보면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나가야 정말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정말 이 국가 지도자에 따라서 참 엄청나게 나라의 상황이 변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제대로만 따라가면은 우린 벌써 뭐 세계 탑
맞아요. 뭐 탑 5 중에 쑥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동작동 국립묘지가 얼마나 엄숙한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네. 예? 일단 저 운동권 출신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한 장관급 정도 네. 모든 사람들은 그때 상황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든 어디에서든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제까지 친일파입니까? 예? 일본은 제가 지정학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고 자유통일국가로 더 앞장서 갈 때도 일본은 우리와 손을 함께 잡아야 할 나라지 일본이 우리의 적대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것을 중국도 러시아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 한번 보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그만. 아니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 아닙니까? 네. 경부 고속도로 누가 났어요? 박정희 아시죠? 예. 포항제철은요. 박정희죠. 울산 화학공단은. 예. 다 박정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는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나도 하나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었. 아니 장모님 불편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네. 그때 박정희 시대에 네. 경험을 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독재라 그러는데 음. 저 정신 빠진 일부 그때 야당 네. 정치인들 예? 이 사람들 외에는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어떻게 국민들을 단합시켜 가지고 좀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뭐 도박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새마을 운동하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하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용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 예? 그리고 그런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서구 자유진영의 각국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도 벤치마킹 했습니다. 예? 동서평이가 저 박정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뭐 네. 저기 싱가포르 이강료도 예. 제일 존경하고 뭐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박정희가 네? 저 전 세계 영웅이었었단 말이에요. 영웅. 정말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 저 지상파 공룡파에서 예? 자신이 있으면은 예? 우리 목사님 나가시기도 뭐가 합니다. 이런 네. 우리 우파 보수하고 좌파들 아주 저 균형 있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자유 토론 아주 저 어디가 끝날 때까지 예?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못합니다. 전두환에 네?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 한번 더 들어봐 주세요. 전두환에 대해서. 독재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친일 내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학살을 주도했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같은 군인으로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보안사령관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계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님 늘 뭐 수십 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희성 참모총장 그 당시에 겸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광주 사태 때 저 투입을 한 특전사령관 정호영 장군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다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회고록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뭘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인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보면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책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본의,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일본의 내막길을, 일본의 속을 들여다보다. 이것도 이승만이가 쓴 거예요. 이승만이 썼는데, 예.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걸 일제시대 말기에 썼는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인데, 일본의 속을 들여다보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예요.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뭐냐, 일본은 천황의 나라란 말이에요. 천황? 예. 일본은 천황의 나라인데, 일본은 섬들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 한 800개 정도인가 섬이 그렇게 이제 많은데,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책을 보면은 일본은 섬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 이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한다. 800개의 섬 중에서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한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까발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인데,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한다. 아들을 더 많이 낳아서 뭐 하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지배를 받았고, 결국은 저 중국하고도 전쟁 붙었잖아요. 중국하고도. 그러나 이건 뭐냐, 팽창을 해서 전 세계를 일본의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예? 지금 점점 더 확대해서. 근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폭격하는 바람에 결국은 미국한테 박살 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저 장래를 예측하고, 맞아요. 우리가 장점은 배우고, 예. 또 우리가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이런 건데, 그 일본이 철저한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가 해방되고 일본이 나갈 때도 예?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재산 못 갖고 가도록. 그때 맞아요. 미군정하고 협의해가지고, 맞아요. 심지어 군인들이 갈 때 예. 1인당 갖고 갈 수 있는 액수마저 제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예. 일본으로 가는 차비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여기에 남겼던 일본 기업들의 것이 우리 한국 기업들을 못 쳐야 된 겁니다. 예,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결국은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헐지 않고 서울시청, 예. 그게 돌로 지어졌잖아요. 서울시청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뒤에 유리로 새로 지었지만은 이게 조선 총독부거든요. 조선 총독부. 결국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를 점령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지배를 당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천재예요, 천재.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딱 세 가지요. 세 가지 뭐냐,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라니까요. 근데 이승만을 이렇게 비방하고 말이야,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야, 뭐 친일파 세력이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다. 뭐 박정희는 뭐 독재자라서 존경할 수 없다.
도대체 아니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7위가 됐고 이승만 박정희 아니었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야. 근데도 말이야 이걸 계속 비방을 하고 말이야. 참 난 도대체 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을 보면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이게 프리스턴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이야. 논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왜 미국의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는 최고의 북한,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중국, 일본한테 다시 우리가 또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원한 중립국가가 뭐냐면 미국의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국가.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정확한 박사학위 논문 이거 맞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미국의 영향력을 안 받으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독립을 자주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 항상 역사를 보면은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스위스처럼 스위스 국민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마저도 집단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토도 갖고 있고 맞아요. 쿼드도 갖고 있고. 맞아요. 왜 그러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완 방향을 갖고 함께 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타난 그런 것도 미국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나라들하고, 예? 우리나라처럼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다 망했죠. 사회주의 망했고 다 망했죠. 포퓰리즘 망했는데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정부가, 예? 특히 좌파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참 미친 듯이 날뛰는 일은 정말 참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재명이가 중국한테 세세해야 된다. 그 영상 한번 들어봐요. 그것도요 표정 자체도 경거망동하게. 품격이 없습니다. 이야 이거 들어봐 주세요. 이거 뭐라 그러는가? 왜 중국은 직접 그래요? 그냥 세스. 가만히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찔찔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자, 결국은 중국한테 세세하자는 말은요 중국 체제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는 기존에 이제 우리 자유민주 시대의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거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에 말씀하신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데 북한의 김일성 그 선대들을 폄훼하지 말라.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어제도 들었지만 왜냐하면 이거 계속 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이런 발언을 듣고도 말이야 국민들이 말이야 국민 저항권으로 안 일어서면 이게 나라가 존재하겠냐고요. 아니 들어봐 주세요.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6.25나 일으켰지 김일성이가.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이게 저기 뭐야 국무회의 때가. 국무회의 때가 아니고 거기 당회의 있잖아 이거 아,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예.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럼 그렇게 북한의 눈치를 좋아하고 한다면 차라리 이재명 혼자 북한으로 가면 그만이죠. 아니 뭐 김일성 뭐 김정일에서 폄훼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차라리 북한으로 그럼 혼자 가면 되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왜 자꾸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고 말이야. 이따위 소리를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도 최소한의 뭐 공산주의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 왜? 중국에 대해서 쎄쎄하다도. 그 다음에 또 뭐 김일성 뭐 김정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발언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사람이. 그럼요. 네. 그것도 최소한 공산주의자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좋아하면 그냥 북한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지. 왜 말이야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냐 이거지. 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내가 일찍 간파했다는 얘기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고. 서명. 위로 다시 띄워봐요. 서명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더 심각해요. 내용을 보면 장로님 눈 좋으시니까 이거 먼저도 한번 읽었지만은 왜냐하면 계속 국민들을 깨우쳐야 돼.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남북 공동선언. 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괴뢰의 숭고한 뜻에 따라 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정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자 그만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예. 아니요. 예. 통일 문제를 네. 남북 통일 문제를 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예. 얘가 이게 예. 저 북한 애들이 쓰는 용어, 그들은 상투적 용어잖아요. 예, 저거는 예, 우리 민족끼리 네. 뭐 그 용어 자체가 다 북한의 김일성부터 예, 이건 김정일이라고 한 건데 쭉 한 거죠. 2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니 김일성이가 60년대 초에 고려 연방제를 선포했잖아요. 예. 근데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아니 도대체가 말만 바꿨지 똑같죠. 참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빨리 그냥 스스로 북한으로 가시라고. 이런 서명을 이건 헌법 위반이야. 헌법 위반. 이거는 3번 남과 북은 올해 8월 15일에 저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정양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4번 남과 북은 네.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사실은요 민족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일단은 북한에 가려면 그럼요. 오, 예. 5억 불을 가져가야 된다. 맞습니다. 돈을 사전에 돈을 보냈고 맞아요. 그걸 받은 게 이제 저 다 지금 드러나고 있고 드러났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네.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근데 김정일이가 한국에 안 왔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거는 폐기된 문서예요. 폐기된 문서. 그런데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이 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14선언 이거는 노무현이 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4.17 판문점 선언 및 4.17 판문점 선언 이거는 문재인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 개성하고 적극 이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해체시켜야 돼요. 응? 아니,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제대로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은 북한이 일단 도발을 안 해야죠. 예? 북한은 계속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서해안도 네. 도발하고 뭐 연평도 도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6.25뿐이 아니라 뭐 지금도 우리가 도발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네. 그런데 왜 같은 선상에서 보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 문재인이 어떻게 하든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돈도 갖다 주고 맞아요. 예? 목적이 다 달랐겠죠. 뭐 그때 한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갈수록 문재인이 들어와서는 USB까지 넘겨줬잖아요. 넘겨주는 이런 짓을 하고도 예? 또 이제 이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평양 가기 위해서 유연함인가 해가지고 돈도 맞아요.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국가도 있지. 만약에 나라가 없어 봐요. 나라는요. 왜 나라가 왜 필요하냐? 나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나라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라 자체가 해체된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직전에 위험성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명함을 1000만 장을 찍어가지고 완성했어요. 1000만 장을 찍어서 일단은 6월 6일 날 성보를 한번 해야 됩니다. 6월 6일 날 광화문광장에 우파든지 좌파든지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나와야 된다면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니 나라가 없이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이 어디 있냐고요. 나라가 없이. 나라는요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참 이런 이 근본된 사건들도 이게 잘 모르고 말이야. 계속 말이야 좌파들이 말이야 계속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말이야. 좌파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안 돼. 왜?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아직도 우파가 60%야. 좌파는요 30% 내지는 제일 많아봤자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파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니까. 분열 때문에. 아니 내가 깜빵에 이번에 마지막 깜빵 가보니까 세상에 말이야 편지를 통해서 가문도 다 콩가루 집안이 돼서 콩가루 집안이 됐어. 내가 다시 돌아오니까 보세요. 꽉 모이잖아요. 다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나는 이 국가 전체를 읽어내는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읽어내는 이것을 거의 내가 천재적인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전체를 읽어내는 거.
내가 답심리 개척교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내가 목회를 50년 했잖아요. 50년 했는데 이게 뭐 전문적인 내가 책은 안 읽어봤지만은 국가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하루는 연세대학교 교수하셨던 김동길 박사가 나보고 한번 오라 그래. 그 갔어요. 갔더니 이야, 그 김동길 박사도 중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저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냐, 중국식 빵 있잖아, 하얀 빵,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한 개 주고 그 다음에 뭐 잡채인가 뭐 한 개 주고 이걸 아침 먹으라 그래. 아이 그래서 무슨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가.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애국 운동을 하려면 애국 운동에 교리가 있어야 되니까 교리가 없이 교리 없이 어떻게 애국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했더니 오늘은 자기 혼자 못 만들고 조갑재, 그 다음에 이동복,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를 그 박사님들을 이제 불러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 자유우파의 교리를 만드느냐, 헌법 전문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고 그리고 회의가 또 결론도 없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야,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난 뒤에 열받아 가지고 내가 직접 써버렸어요. 내가 직접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것도 뭐 연구해서 쓴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제 바로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걸 썼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광화문 운동의 중심 교리야, 중심 교리. 참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참 말이야. 더 확대 한번 해봐요. 더 확대해봐요. 황교안 장군님, 넌 좋으시니까 더 확대, 더 확대해봐. 왼쪽으로 더 확대.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광화문 운동의 교리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잃어버린 대한민국. 네.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네.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쇄국 정책으로 네.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죠. 지구촌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7,500여 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네. 이에 국민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련은 김만겸을 이용하여 박헌영 등에게 공산혁명을 전수시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했다. 네. 그해 신의주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뺏겨 버려 역사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기적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네. 무정부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 지도자들이 심각한 논쟁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상해에 있던 김구, 미국에 있는 이승만 등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기까지는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다. 그렇지. 이 틈을 타서 국내에 있던 박헌영이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인사를 했다. 박헌영이 일본인 명의의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에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토지계획을 시행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자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여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갈 뻔했다. 유엔과 미국의 협조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을 통해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박은영과 남로당은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켰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이라는 혼돈된 이념에 빠져있던 김구와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고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보안법, 이거 기독교 입구론 아닙니까? 등 건국의 4대 기둥을 세우게 되었다. 그 틀 위에서 4.19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거쳐서 민주화를 이루게 되므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와 온문적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5일 북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남한의 남로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11만 명의 병력과 240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전면 남침하여 4일 만에 국군 4만 4천여 명을 살해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등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이 땅에 500여 명을 희생시켰다. 그들은 첫째 공산주의, 둘째 통제경제, 셋째 조중동맹을 선택했으나 6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폐륜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6.25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인이라고 하는 등 해방 후에 박근영과 남로당의 목표했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친북 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과 정교조, 한총련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은 미군이 침략군으로 한국에 지원한다고 하여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봉기라하고 제주 4.3 사건을 무장봉기로 등압시키는 등 위험한 사회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세력이 극도로 확장되어 해방 후 78%의 국민들이 박은영과 남로당에 속았던 때를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시대적 사건마다 여러 형태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언젠쯤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활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상처와 손실은 이로 말할 수 없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서 1년 국가 예산을 능가하는 경제적 손실과 선진국가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함으로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우리는 60년의 대한민국 역사로 입증된 것을 거울 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박은영과 농노당의 정신적, 육체적 후회를 자처하는 친북 좌파 그대들이 잘못한 것을 역사 앞에 시인하고 참여하고 화합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 대1등국가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잘못된 사상 유전자를 가지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며 친북 좌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에서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걱정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불, 복지국가, 자유통일 조국, 세계 인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내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이게 30년 전부터 벌써 사용했거든요. 네. 장로님, 내 장로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거 원고 잘 썼어요. 뭐. 아, 잘 썼죠. 진짜 헌장입니다. 원장이야. 예. 원장이야. 이거 좀, 윗부분을 확대해봐요. 이게 대한민국 애국 헌장. 2017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되기 이전부터 네. 목사님은 대한민국 바로 소유기 운동본부 운영하시면서 네. 이런 것을 전부 매스컴에서 다 뿌리면서 국민들을 일깨운 겁니다. 자, 투표 한번 해보자. 이 원고 잘 썼다고 하는 사람은 1번, 못 썼다는 2번. 투표 한번 해봐. 만약에 2번을 누르는 사람들은 내가 북한으로 다 쫓아보내버려. 응? 이 원고 잘 썼다는 사람은 1번. 그렇지. 뭐 지금 거의 10몇 년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6월 6일 날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거야. 6월 6일 날 6월 6일 날 일체 처음에는 내가 8월 15일 날 승부 걸려고 그랬는데 1차 목표로 6월 6일 날 내가 이 명함을 1000만 장을 왜 찍었어요? 내가 이거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벌써 구상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미 끝난 거야 사실은. 아니 더불어민주당 하는 꼬라지 한번 보라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법 왜곡죄를 통과하고 있지 않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나라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정치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잡고 있으니까 정치 경제 계속 말이야 그 쿠폰 나눠준다고. 지금 이번에도 또 10만원씩 쿠폰 또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전부 편올로시한 행동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모든 정책에 아니 쿠폰은 일단 받으세요. 받아놓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국가를 해독하는 것이 아예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을 왜 21명을 왜 만나냐고요. 나라 지키려고. 나라 지키려고. 그래서 지금 이 070-4567-5001로 전화 한 통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1000만 명 가입이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나라 살리려고 이 강조를 해도 지금 미숙이 전화해서 한번 바꿔봐요. 미숙이 전화해서 바꿨어도 이게 지금 방송실도 확인 한번 해봐요. 지금 현재 이게 그 070-4567-5001로 전화 누른 사람이 몇 명인지 방송실을 확인 한번 해봐요. 내가 보니까 뭐 3만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다니 말이야. 참 한번 빨리 방송실 확인 한번 해봐요. 안 그러면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지금 풍전등화같이 돼 있는데도 국민들이 말이야 참 정말 6만 명 넘었다고요? 6만 명이 뭐야. 최소한 100만 명을 넘어야지. 그래야 1000만 명이 빨리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만 명 가지고는 이거는 나라 못 지켜. 결과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는 빨리 1단계로 이번 주 안에 100만 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6월 6일 날까지 1000만 개가 빨리 돌파가 되어서 이 4.19 때는 학생들이요 거의 200명 가까이 죽었다고요. 4.19 때는. 근데 지금 우리는 4.19 같이 하면 안 돼. 4.19는 학생들이 그 참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게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비폭력, 무저항,
천만 명이 모이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수 있어요. 자, 이제 황 장군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 가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전력 투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제고 소령처럼 짧고 굵게 살자. 예. 뭐 몇십 년 더 살고 100년 넘으면 뭐합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또 애국자구나, 이렇게 하려면은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탄의 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이것은 그냥 대충 싸워서 그럴 게 아닙니다. 예? 싸워서 치면은 예?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깨워야 됩니다. 그 깨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분철에 돌아가지고 한번 이 일에 매달리면은 이제 6월이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예. 8월이면은 뭐 석 달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넘기면은 또 허지부지 넘기면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처럼 또 온 생애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맞아요. 한번 바짝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 안에 100만 명이 돌파될 수 있도록 전화 한 통만 하면, 전화 한 통하고 반대편에서 무슨 뭐 감사합니다 전화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만 누르면 이번 주 안에 100만 명, 그 다음에 다음 주 안에 1000만 명이 조직돼서 이게 승부를 해야 돼요. 승부 안 하면요, 이 나라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세상에 말이야, 참 기가 막히죠. 사법부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뭐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통과하지 않나,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전화 한 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 말이 많지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오늘 방송한 이 내용을 계속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국에 다 퍼날라 주세요. 제발 좀 퍼날라 주셔서 이제는 이후에는 10시부터 조나단 목사님의 방송이 시작되니까 조나단 목사님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결국은 1000만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1000만 조직 안 하면요, 나라가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말이야, 뭐 그냥 내가 깜빵 가보니까요, 세상에 가문까지도 콩가루지발이 돼버렸어. 완전히 각자가 다 딴소리하고 말이야. 그래도 나는 저 조나단 밖에는 조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는 조나단 절대로 우파끼리 싸우지 마라. 그때부터 저 우파끼리 안 싸우는 거야. 조나단 목사님은요, 나의 생각을 다 읽고 있는 거야. 안 싸우잖아요, 우파끼리. 그러니까요, 우파는요, 분열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좌파는 악수 때문에 망하고,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그것이, 법 왜곡죄가 뭡니까 그것이, 그냥 뭐 사법부고 뭐고 다 무너졌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특별히
아까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황교안 장군님이 읽어드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 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